오늘 밤 서울에 내리는 비는 마치 끝없는 참회의 주문 같았다. 좁은 골목길, 깜박이는 노란 가로등 아래, 민지는 낡은 우비를 뒤집어쓰고 가방끈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저 골목 끝, 젖은 길 위로 한 남자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발밑 진을과 함께 감옥의 곰팡내까지 질질 끌고 오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10년 전, 민지가 아직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 처음 시아버지를 만난 날도 이런 비 내리는 밤이었다. 그때의 재호는 건장했고 눈빛은 엄격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그러나 지금 빗속에 선 그의 모습은 뺨에 뼈마디가 그대로 드러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진 채 눈빛만은 여전히 검고 짙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담지 못할 허기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바퀴 소리가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민지는 한 발 물러서다 비틀거릴 뻔했다. 숨이 빗방울 속으로 흩어지며 끊어질 듯 이어졌다. 며느라기, 오래간만이구나. 재호의 목소리는 마치 거친 종이로 피부를 문지르는 듯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민지의 목선, 삐뚤게 잠긴 단추를 꿰뚫어 보았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심장 박동마저 그의 눈빛 앞에 발가벗겨지는 듯했다. 둘은 한마디도 없이 나란히 걸었다. 낡은 집의 나무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쇠사슬이 풀리거나 다시 채워지는 소리 같았다. 민지는 허둥지둥 차를 끓였다. 물잔이 흔들려 물이 받침 접시에 흘러넘쳤다. 그 뒤로 재호는 한마디도 없이 서 있었다. 감방 냄새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그의 옷에서는 곰팡내와 담배 찌는 냄새가 섞여 나왔다. 그 냄새가 민지의 머리카락 끈 냄새와 묘하게 섞였다. 준서가 편지를 보냈더군. 군대가 있는 동안 내 몸 잘 챙기고 너무 외로워 말라고. 재호는 낮게 웃었다. 웃음은 부자간정 같은 것은 없었다. 반풍이 금간 창문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것처럼 서늘했고 그 서늘함 속에 왠지 모르게 이글거림이 새우며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 되뇌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의 아버지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탈을 쓴 어떤 그림자가 나를 벗겨내고 안으로 파고드는 걸까? 그날 밤 민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는 재호가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가끔 들려오는 기침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숨죽인 정적. 민지는 엎드린 채 이불을 움켜쥐었다. 땀으로 젖은 베개는 차갑고 축축했다.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습기와 곰팡내, 그리고 오래 씻지 않은 남자 몸에서 나는 짐승 같은 비린내. 민지는 벽 쪽으로 등을 돌렸다. 담요를 꼭 쥐었지만 오히려 뒷목을 타고 흐르는 전류 같은 떨림이 온몸을 달궜다. 며느라기, 귓가에 닿은 속삭임은 바람소리였을까? 빗소리였을까? 돌아볼 수 없었다. 마루의 삐걱거림이 점점 가까워졌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입술은 꼭 다물었다. 베개 모서리를 움켜쥔 손끝이 파랗게 질렸다. 새벽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부엌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민지는 얇은 가운 하나 걸치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식탁에 앉아있는 재호, 작은 소주잔 하나, 그의 시선은 가스 불꽃에 꽂혀 있었다. 잠이 안 오나 보구나?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란 불빛 아래서 그의 손목에 길게 패인 흉터가 선명했다. 감옥 안에서 스스로를 베어낸 흔적이라 했다. 그러나 더 숨막힌 것은 그 눈길이었다. 그의 눈이 자신의 목덜미에서 쇄골로, 살짝 젖은 잠옷에 스며드는 핏줄로 스윽 미끄러졌다. 방으로 들어가라. 늙은 놈 옆에 있으면 안 좋지. 그러나 민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부엌 안, 불꽃이 깜빡이고 창밖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민지의 머릿속엔 이상한 상상이 번쩍였다. 거친 손이 어깨를 움켜쥐고 벽에 내동댕이 치듯 밀치며 식어버린 소주 냄새가 목덜미로 스며들고 그 뒤로 빗소리가 온 집을 물들였다. 결국 방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빛이 어슴풀에 스며들 무렵이었다. 그러나 손잡이를 잡자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은 그대로였지만 차가웠다. 민지의 숨이 멎었다. 마치 침대 밑 어딘가에 짐승 하나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거울을 보지 마라, 민지야. 문 너머 어둠은 네가 숨긴 것을 비춘다. 낯선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민지는 몸을 떨며 문을 꽉 닫고 등을 대고 주저앉았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번졌다. 아침이 밝자 빗소리보다 먼저 다구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그러나 민지의 가슴 속엔 아직도 밤비가 흐르고 있었다. 재호는 마당에 나와 있었다. 빗자루로 젖은 낙엽을 쓸며 낮 햇살 속에서도 그 그림자는 밤의 냉기를 간직한 채였다. 민지는 그를 한 번 보고 숨을 삼킨 뒤 고개를 휙 돌렸다. 머리카락 끝에 남아있던 그 밤의 냄새는 아무리 감아도 씻겨나가지 않았다. 민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남자일까? 아니면 내 안에서 깨어난 누구도 몰래 트라우마가 온 짐승일까? 서울 하늘은 잿빛 구름을 담요처럼 덮어 씌워 놓은 듯 눅눅하고 숨 막혔다.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민지의 목덜미엔 습기가 내려앉아 머리칼을 축축하게 붙였다. 문기둥의 기대선차에 민지는 마당 한가운데를 노려보았다. 재호는 상반신을 벗은 채 땀으로 번들거리는 등을 보이며 무릎을 꿇고 무 하나를 칼로 깎고 있었다. 감옥에서 깎여나간 세월을 도려내듯 대도 천천히 차갑게 그리고 어디선가 피가 스미는 듯한 정적 속에서 칼날이무 표면을 스칠 때마다 민지는 마치 자기 피부를 베어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침을 삼킬 때마다 불에 댄 것처럼 쓰렸다. 이리 와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뱉어진 목소리가 민지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저항할 틈도 없이 발이 저절로 재호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은 관투의 뚜껑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쿵쿵거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깊은 화산암 같은 검은 눈동자가 민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땀과 태양에 달궈진 남자 냄새가 숨길 틈 없이 코로 밀려들었다. 이거 씻어라. 칼을 민지 손에 쥐어주었다. 손끝이 스칠 때 민지의 등골로 전류가 흘렀다. 두 손으로 칼자루를 쥐었지만 그날이 아슬아슬하게 안쪽 평화를 잘라내려는 듯 꿈틀거렸다. 수도가에 서서 칼을 씻었다. 허리는 뻣뻣하게 굳고 등 뒤에선 재호의 숨결이 목덜미를 데웠다. 거칠고 뜨거운 숨이 피부로 스며들었다. 겁나냐? 귓불을 할 듯 낮은 음성이 닿았다. 민지는 터질 듯한 심장 소리를 숨기지 못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뱉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코끝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크고 두꺼운 손이 허리에 얹혔다. 가볍게 올려놨을 뿐인데 민지의 숨은 멎었다. 등 뒤로 딱딱한 가슴팍이 등을 찔렀다. 겁나? 아니면 따뜻해? 민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서 칼이 빠져나가 싱크대에 부딪혔다. 냉철한 금소금이 귀를 때렸다. 반사된 물빛 속 민지의 얼굴은 공포와 떨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지는 재호의 방을 치웠다. 방 안은 낡았지만 한쪽 벽장엔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닦다가 호기심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민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누렇게 바랜 서류 더미 사이에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에 가까운 그 사진엔 긴 머리카락을 흩날린 여자가 어깨를 드러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반쯤 벌어진 입술, 움푹 파인 목선, 옆에는 뱀 문신이 엿보이는 남자의 팔뚝,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때 등 뒤 문짝이 삐걱 열렸다. 어때? 예쁘지? 재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낮은 웃음 속에 숨막히는 동물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인가요? 민지는 파르르 떨며 물었다. 모간이 바짝 말라 제대로 삼키지도 못했다. 재호는 피식 웃었다. 거친 웃음 뒤로 가슴에 상처 자국들이 꿈틀거렸다. 죽었지. 그 여자, 나도 그 여자 때문에 들어갔다 왔다. 근데 넌? 그는 다가왔다. 굳어버린 민지의 목덜미에 손을 올렸다. 까끌까끌한 손가락이 쇄골선을 더듬었다. 넌 살아있잖아. 훨씬 향기롭고 따뜻해. 민지의 손에 사진이 쥐어져 있었지만 손가락 힘이 빠져 바닥에 툭 떨어졌다. 머릿속 한쪽이 도망치라 아우성쳤지만 다른 한쪽은 그대로 숨도 못 쉰 채 손끝의 감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두세요. 아버지. 재호는 억지로 잡아두지 않았다. 폭력은 없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했다. 문만 열면 된다. 닫지 않으면 된다. 그럼 나는 다 삼켜주지.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이미 숨은 막혀 있었다. 그 밤 민지는 이불 속에 몸을 말았다. 창문은 조금 열려
서늘한 바람이 들이쳤다. 그러나 바람보다 짙게 배인 것은 그 남자의 냄새였다. 머리칼 끝, 손가락 틈, 베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눈을 감았다. 벽에 밀쳐져 숨이 멎는 상상을 했다. 못 깎던 칼끝이 자신의 목덜미를 스쳤다. 피 대신 번져 나오는 건 어둡고 눅진한 한숨과 온몸을 타고 흐르는 열기였다. 비가 뚝뚝 내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젖은 마루 위로 번졌다. 방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렸다. 민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이를 꽉 물었다. 숨이 삐걱거리며 새어나왔다. 아버지, 안 돼요? 속삭임이 새어나갔다. 문 너머 그림자가 길게 벽을 덮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이미 누군가에게 파먹히고 있었다. 새벽, 비가 그쳤다. 그러나 민지의 몸 안에서는 비가 여전히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재호는 처마 밑에 앉아 담배를 물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머리카락에 배어들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민지의 숨통을 조였다. 민지는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뒤돌았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이미 밤마다 그녀의 베개 속, 꿈속, 몸속 깊은 곳에까지 파고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밤 문이 다시 열리면 나는 과연 닫을 수 있을까? 서울 하늘은 또다시 비를 토해냈다. 들이치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는 마치 오래된 주정뱅이가 침을 흘리듯 지독하게 길게 늘어진 빗줄기가 낡은 집 안 공기마저 술 기운으로 적셨다. 민지는 미역국을 끓였다. 미역의 비린 향이 부엌을 맴돌았다. 그 향은 재호의 젖은 셔츠 냄새와 뒤섞여 무언가 묘한 내음을 만들어냈다. 비린내 같으면서도 짠내 같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재호는 삐걱대는 나무 의자에 앉아 값싼 소주병을 기울였다. 흰 사기잔이 연신 비워지고 다시 채워졌다. 축축한 눈 밑 돌덩이 같은 눈빛이 잔 위로 내려앉았다. 민지는 국을 내밀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국자로 한 국자 더 떠내려 할 때마다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긁어내는 기분이었다. 안재!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있었으나 거절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민지는 고분고분 옆자리에 앉았다. 너무 가까워 그의 청아 술 냄새가 피부를 파고들었고 너무 멀리도 아닌 그 거리에서 이성은 발을 동동 굴렀다. 네가 아나? 내가 왜 칸방에 갔는지.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국그릇이 살짝 기울어져 국물이 접시에 떨어졌다. 재호의 눈이 뚫어지게 그녀를 꿰뚫었다. 가죽을 벗겨 뼈를 드러내듯 속을 다 비집어보는 눈빛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질투해서 여자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떠들었지. 하지만 실은 내가 죽인 건 내 자신이었다. 허탈한 웃음이 나게 터졌다. 쉰 목소리가 목구멍 깊은 데서 끌어올라 짐승 울음 같았다. 술잔이 비틀려 테이블 위를 흘렀다. 차가운 소주가 민지의 허벅지를 타고 스며들었다. 얇은 원단을 뚫고 살갑까지 차갑게 적셨다. 밖에서는 비가 방향을 틀어 창문을 후려쳤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원피스 자락을 움켜쥐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재호의 근육질 팔 위로 번졌다. 빗물과 술로 얼룩진 팔뚝 위, 뱀 같은 흉터가 꿈틀거렸다. 그가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툭 놓고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 같았다. 민지의 핏줄이 그 뜨거움에 반응하듯 빠르게 뛰었다. 네가 무섭냐? 아니면 네 자신이 더 무섭냐? 술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눈빛은 핏발이 서서 반짝였다. 멧돼지가 피 냄새를 맡았을 때와 비슷한 광기. 민지는 꼼짝 못하고 굳어버렸다. 한쪽 머릿속은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한쪽은 그 숨결을 입술로 삼켜버리고 싶어 몸이 떨렸다. 결국 입을 열어 간신히 쥐어짜듯 내뱉었다. 부탁이에요. 멈춰주세요. 재호는 코웃음을 쳤다. 손은 손목을 풀었으나 그대로 손등을 훑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쥐었다. 힘이 들어갈수록 머릿속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뚝 끊어졌다. 내 시어머니도 그랬어. 두려움 속에 나를 원했지. 미워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결국 날 지옥으로 끌고 갔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술잔을 따랐다. 잔을 민지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손에 들려진 잔이 덜덜 떨렸다. 민지는 조심스레 입에 대고 한 모금 삼켰다. 순식간에 목구멍이 불에 댄 듯 따가웠다. 기침이 터졌고
술이 입가를 적셔 목선으로 흘러내렸다. 얇은 옷이 젖었다. 바깥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더 거세졌다. 재호의 손가락이 다시 목덜미로 올라왔다. 엄지손가락이 목 뒤를 살짝 눌렀다.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오늘 밤 문 잠그지 마라. 나도 이제 지쳤다. 쇠창살 냄새, 녹슨 자물쇠의 냄새, 그만 맡고 싶다. 딱 한 번만이라도 숨 쉬고 싶다. 말은 애원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전혀 불쌍하지 않았다. 불길한 불씨만 타올랐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탁자 위에 덜컹 부딪혔다. 안 돼요. 안 돼요. 재호는 이 말을 민지의 이마에 기댔다. 술과 땀, 비 냄새가 뒤엉켜 정신이 아득했다. 걱정 마라. 억지로 안 한다. 언젠가 네가 스스로 문 열 테니까. 그는 그렇게 속삭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마 밑으로 나가 담배를 물었다. 희미한 전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민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렸다. 머릿속엔 이미 몇 개의 자물쇠가 스스로 열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비는 밤을 집어삼켰다. 민지는 뜨거운 물로 온몸을 문질러 씻어냈다. 팔, 다리, 목덜미까지 벅벅 닦았다. 하지만 닦을수록 그 냄새는 깊게 스며들었다. 머리카락 끝, 손톱 밑, 젖은 속옷 사이로까지. 커튼 뒤에 숨듯 창가에 앉아 마당을 봤다. 재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가끔 고개를 들어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시선을 그녀 쪽으로 던졌다. 그 눈빛이 커튼을 찢어내듯 민지를 벗겨내고 있었다. 한밤중 민지는 악몽처럼 깨었다. 방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렸다. 열린 창문 사이로 빗바람이 스며들었다. 맨발이 마루를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익숙한 술 냄새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림자가 이불 너머로 드리워졌다. 다가오지 않았다. 손끝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손가락이 이불을 쥐고 파르르 떨렸다. 재호의 손끝이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그 손길 하나에 다리가 힘없이 떨렸다. 눈을 뜨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림자가 방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민지의 심장은 이미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새벽, 비는 그쳤고 창틈으로 아침 해가 스며들었다. 민지는 이불 위에서 가만히 숨을 고르며 가슴께를 눌렀다. 그곳에 이미 깨어난 짐승이 있었다. 배가 고팠다. 이제 필요한 건 한 번의 열쇠 소리일 뿐이었다. 비는 멎었다. 하지만 이 집 안엔 여전히 습기가 벽지 틈, 문틈, 그리고 민지의 폐속까지 파고들어 끈적하게 숨을 붙잡고 있었다. 계단 난간에 쪼그려 앉아 민지는 손에 쥔 낡은 열쇠 꾸러미를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재호의 책상 서랍 속에서 찾아낸 그것. 다락방 문은 오래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듯 약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열 수 없었다. 문 너머에는 먼지뿐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괴물들이 웅크리고 있을 것 같았다. 올라와라. 낮고 건조한 재호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울렸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른다. 그의 손엔 새로 따온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병을 열자 알코올 냄새가 아직 덜 마른 민지의 머리카락 향과 섞였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재호는 다가와서 그녀를 잡지 않았다. 대신 병을 스스로 한 모금 비우고는 남은 병을 민지 손에 쥐어주었다. 진실을 알고 싶나? 왜 그 방을 열지 못했는지. 민지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았다. 찬 금속 맛이 입술에 닿았다. 목으로 넘어간 술은 식도가 따끔거릴 만큼 강했다. 재호는 그녀의 귀 옆으로 입술을 가져갔다. 술 냄새 섞인 숨결이 귓불을 타고 등골을 타고 흘렀다. 거긴 내 시어머니의 기억이 잠들어 있다. 내가 내 손으로 가둔 지독한 흔적이다. 낡은 자물쇠가 녹슨 소리를 내며 풀렸다. 민지가 문손잡이를 밀자 삐걱이며 열렸다. 순간 습기와 함께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뱀이 허물을 벗듯 방 안은 오래된 죄의 껍질을 벗고 있었다. 구석엔 오래된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끊어진 밧줄이 매트리스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벽에는 금이 간 거울 하나가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건 먼지투성이 민지와 바로 뒤에서 등을 굽히고 선 재호였다.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바닥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긴 머리를 풀어 해친 채 두 손이 묶여 있었고 눈은 공포와 알 수 없는 쾌락으로 번들거렸다. 사진 귀퉁이엔 희미하게 새겨진 뱀, 문신이 박힌 남자의 팔뚝이 보였다. 민지는 숨이 막혀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 끝이 떨렸다. 재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혔다. 손길은 가벼웠지만 심장은 돌덩이처럼 눌렸다. 그 여자를 여기 가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했지. 결국은 아무도 못 벗어났어.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눈가에 맺힌 눈물 너머로 공포 대신 이상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끊어진 밧줄처럼 다시 묶여버리고 싶은 자국 같은. 재호는 침대에 앉았다. 허벅지를 툭툭 두드렸다. 이리 와라. 아무도 억지로 안 한다. 다만 네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민지는 땅바닥에 먼지가 치맛자락에 달라붙은 것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다락방의 곰팡내, 재호의 땀 냄새, 술 냄새까지 목구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민지는 자기 목덜미가 맨살로 드러난 듯 전율이 퍼졌다. 부서지고 싶은 갈증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 여자도 나한테 전부 줬다. 이제 네가 네 안의 문을 열 차례다. 손길은 등에 닿았다. 등뼈를 타고 내려갈수록 민지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다. 부서진 지붕 틈으로 비가 스며들어 어깨를 적셨다. 한 방울, 두 방울. 재호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숨결만으로도 그녀의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키스하지 않았다. 그저 향을 맡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민지의 등은 젖어버렸다. 죄의 땀인가 열망의 땀인가 알 수 없었다. 밧줄이 살짝 흔들렸다. 소름 돋는 삐걱임. 마치 누군가의 옷자락이 바닥에 미끄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떼어냈다.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어깨는 들썩였고 머리칼은 이마에 달라붙었다. 안 돼요. 아직은 아버지 제발. 재호는 웃었다. 웃음은 겁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난 늑대가 다음 사냥을 기다리는 듯한 짙은 눈빛이었다. 그래. 하지만 이 문은 이미 열렸다. 다시는 못 닫는다. 내 남편도 못 닫아준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무거운 발자국이 다락방 천장에 울렸다. 다락방엔 이제 비 냄새와 오래된 욕망 냄새만이 남았다. 계단을 내려오자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빗소리가 처마 밑에서 여자의 흐느낌처럼 흘렀다. 민지는 알았다. 오늘 밤 그녀의 방은 다시는 잠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재호가 들어올 때 그 문은 두 번 다시 잠글 수 없으리라는 것을. 비는 멎었다. 대신 새벽 안개가 마당과 지붕 위를 두텁게 덮었다. 남겨진 것은 젖은 냄새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벽 틈을 맴도는 숨죽인 뜨거움이었다. 민지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얇은 잠옷 속으로 밤새 스며든 다락방의 냄새는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습기와 땀, 그 남자의 채취까지 얽혀서 더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껍질로 덮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마당 저편, 재호는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곱씹듯 낮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담배 끝이 깜박이며 붉게 빛났다.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동자 같았다. 집 안전화가 울렸다. 민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었다. 나 지금 목소리. 준서였다. 민지야, 나 휴가 나왔다. 내일 아침이면 도착해. 잘 지내고 있었지? 그 짧은 문장이 귀를 찢었다. 머릿속 어디선가 남편의 웃는 얼굴이 번쩍 스쳐갔다. 하지만 그 위엔 이미 지워지지 않는 또 다른 그림자가 덧칠되어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렸다. 민지는 침대 끝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복도 끝에서 재호의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낮게, 천천히. 그리고 이번엔 어떤 머뭇거림도 없었다. 문이 열렸을 땐 이미 늦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지난밤의 숨이 함께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민지는 등 뒤로 손을 짚고 숨을 삼켰다. 내 남편 곧 오겠지. 오늘 밤은 마지막이다. 그 목소리는 돌을 갈아 넣은 듯 거칠었다. 재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그의 손바닥이 베개 위를 짚자 민지의 어깨와 거의 맞닿았다. 민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기묘한 불꽃이 눈동자에서 깜박였다. 아직은 작은 불씨. 그러나 그 불씨가 이미 이 방안 공기를 죄다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호의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축축하게 달라붙은 옷자락에서 땀 냄새가 피어올랐다. 민지는 눈꺼풀을 내리지 않았다. 숨이 막힐 만큼의 거리. 어둠은 담요처럼 두 사람을 덮었다. 나는 무섭지 않다. 너 때문에 더는 무섭지 않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속을 긁었다. 손끝이 목덜미를 스쳤고 머리칼을 파고들었다. 민지는 애써 참고 있던 한숨이 새어나왔다. 입술이 스스로 그의 숨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입술이 부딪힌 것도 아닌데 온몸에 흐르는 피가 울컥 끓었다. 손끝 발끝 허벅지 사이까지.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쳤다. 밝은 빛이 이 어두운 방을 핥히듯 파고들었다. 동시에 대문 쪽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지, 나왔어. 문 열어봐. 정적. 그 짧은 틈에 민지의 등이 덜덜 떨렸다. 재호의 손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를 살짝 끌어당겨 눈을 마주쳤다. 그 눈 속에 민지는 벌거벗은 자신을 봤다. 더럽고 부서지고 그러나 희열로 번뜩이는 모습. 나가서 맞이해라. 하지만 오늘 밤만은 내 것이다. 재호는 손을 풀었다. 민지는 휘청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복도 끝 준서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온 준서는 아직 군복 냄새가 체에 가시지 않았다. 민지의 초라한 머리카락, 눅눅한 잠옷, 희미한 술 냄새까지. 그가 눈썹을 찡그렸다.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었어? 냄새가? 좀 이상한데. 민지는 입꼬리를 애써 올렸다. 뒤에서 재호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단추가 풀린 셔츠 자락이 흐느적이며 문틈에 사라졌다. 준서는 몰랐다. 아직은 그녀의 등골을 따라 방금까지의 숨결과 손길이 끈적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고 다정했다. 오늘은 푹 자자. 당신 곁에 있을게. 어두운 복도 너머 문 하나가 닫혔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 낮게 울렸다. 재호의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민지의 안에 심어진 어둠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